자, 지난번에 그 특강했던 거 마지막이 촬영이 안 됐다고 그러대요? 어떻게 해, 그래서? 6월달 특강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해줄게요. 응? 방법을. 그 1시간 빠진 부분을, 다음 특강할 때 그 부분 문제로, 기출문제니까, 그 기출문제 뽑아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할 수 없지. 그걸로 때워야지. 그렇다고 우리 또 토요일날 나와서 또 한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딱 그 부분 기억했다가, 그걸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어제 내 생일이야. 그래서 내가 왜 오늘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어제도 받지 오늘도 받지 막 받으니까 원래 그 음력 4월 12일이에요. 내년에 기억해서 오시란 이야기야. 올해는 날짜가 어떻게 10일이 이렇게 같이 가대. 그래서 어제 집에서 내려오면서 아침에 미역국 먹고 전날 저녁에 막 케이크고 막 이랬거든. 그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오니까 더 좋은가 왜지 했더니 그 기분이 좋은 상태였거든. 그래서 어제 내가 뭐 있었는데 보니까 내 생일이어서 어제 또, 받은 걸 오늘 너무 좋아서 어제 기억을 못 한 거지. 근데 가만히 쉬는 시간 보니까, 어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왜 그랬지? 뭐 받았는데? 그게 내 생일이었어, 어제가. 내년에 음력 4월 12일이에요. 잘 기억하시다. 오늘 적어놨다가 내년 꼭 그때 찾아오시란 얘기야. 자, 오늘 30페이지. 자, 우리 처음 하신 분들 거기다 따라 적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건 놔두고 없는 것만 표시를 좀 하세요. 지금 관리급의 결정고시를 여기까지 배우신 거지? 자, 결정고시 누가 하나요?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 아까 시장군수는 나오면 안 돼. 그냥 결정권자 할 때는 요 사람만 나오면 돼, 요 사람만. 시장군수는 무슨 구역하고 나오면 지구 단위가 그때만 시장군수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결정권자 요 사람만을 말해요. 이게 결정고시가 되면 항상 관리계획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 두 가지 일이. 첫째, 이쪽에가 무슨 도면? 지형 도면이 작성이 돼야 되고 이쪽에는 날짜가 붙어 있어.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뭐를 만들어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되면 요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럼 여기에 작성자나 여기에 수립자가 누구냐? 그러면 입안권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특광시험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입안권자. 그럼 이제 다시 입안권자 원칙 누구? 그렇지. 특광시장군수 예외 그러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렇게 써진 거 이제 이해됐나요? 입안권자를 그렇게 풀어 써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작성이 됐는데 지형도면 승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로 나와? 도지사로 돼 있나요? 그러면 항상 도지사 나왔으면 누가 작성하면? 그렇지. 요걸 또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항상 도지사가 나올 때는 누구? 시장군수가 만든 거는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받아라. 그럼 나머지 사람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 같네. 아까 입안에서 결정할 때 신청도 누구만 했어? 시장군수. 그러니까 여기도 신청은 시장군수만 신청하는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고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승인 후에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시도 그러니까 누구? 시장군수. 여러분들 시험에 가서 요걸 주의하라 그 말이야. 시도 대도 나오면 안 돼. 대도가 아니라 시장군수 그리고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고시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인데 지형도면 고시만큼은 대도가 아니라 누구도 시장군수도 직접 하라. 이유는 요 고시가 되면 뭐가 발생해? 그 써진 거 밑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이래요. 그럼 관리계획 여기서 결정된 것이 효력이 나오려면 시장군수가 만약에 고시를 못하면은 도지사한테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럼 효력 발생이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직접 뭐 하도록? 고시하도록 하라. 자, 뭐가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군수 즉시 고시해서 효력을 발생시키자 이렇게 말해. 그래놓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마다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모든 관리계획이 몇 가지야?
그렇지, 6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이 단어만 나오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는 밑에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뭐 실효조항이 있다 그 말은 일정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원래 우리 법에는 없어. 아까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2년이라고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일정 기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일정 기간 안에 무슨 도면 고시 없으면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그 기간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당연히 상실하게 돼. 그럼 상실했을 때 무슨 고시해야 돼? 실효 고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실효라는 지문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 다음 날 절차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반드시 무슨 고시? 실효 고시. 요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공법은 앞으로 실효 나오면 요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오른쪽에 가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모든 입안권자가 다 하고 있죠. 근데 그 밑에 공고를 보니까 공고는 누구만이 한다고 돼 있나요? 그렇지. 특광시장군수야.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가 특광이고 도지사 국토부장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는 하는데? 수립은 하는데 공고를 해 못해? 요걸 못해 그 말이야. 그럼 수립해서 특광시장군수에게 뭐 한다? 송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 도지사 국장 옆에다. 도지사 국장 옆에다 뭐는 할 수 있어? 수립은 하는데 공고는 못해. 그럼 수립해서 그걸 누구한테 보내? 특광시장군수. 그럼 특광시장군수가 받아서 뭐 한다? 공고한다? 이런 뜻이 돼. 우선 표시됐나요? 그럼 내가 이제 이론으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광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맞죠? 자기가 수립해도 공고하지만 뭐 받아서 송부받아 공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특광시장군수는 공고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수립했거나 뭐 받은 경우 송부받은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만약에 도지사 국장이 수립하여 공고한다. 그럼 그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거 됐나요 이제? 자, 그 밑에 보니까 실효조항이 없다 이렇게 써놨네. 왼쪽에 지형도면 고시는 실효조항이 있다니까 꼭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건 실효조항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네. 그럼 언제 하느냐면 도시군 계획 무슨 결정? 그래, 시설이 중요한 단어야. 시설이라는 게 결정됐을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시설이 아닌 거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효조항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거 수립은 안 하더라도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그 뜻이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다고 관리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무슨 결정? 시설. 반대로 지형도면고시는 어떤 경우?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무슨 도면? 지형도면고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가 나올 때만? 시설이라는 게 나올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죠. 자, 1단계 몇 년? 3년.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로 만들고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로 만들어라. 그럼 다시 아까 시설 결정에 하나한다. 그 시설에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설. 우리 시설이 결정되면 효과는 뭐야? 사업이죠, 사업. 이해가 됐나요? 항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결정에 하나한다? 시설 결정에 하나한다. 그러면 시설이라는 말은 뭐 하게 돼 있다? 사업. 사업할 때 만드는 게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 그래서 3년 안에 할 것은 몇 단계로? 1단계. 3년 후에 할 것은 2단계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보시냐면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 네, 여기다가 이제 예를 2개 드릴 거예요. 관리계획 6가지가 결정됐는데,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결정 하나 됐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됐다. 2가지 예를 드렸어요. 그러면 결정되면 용도지역 지정되면 무슨 도면 고시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 꼭 해야 되겠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필요 없죠.
이 말 이해되나요? 이건 시설 아니니까. 시설이 아닐 때는 무슨 도면만? 지형도면만. 그러면 공원 조성하겠다? 그럼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하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요걸 꼭 적어놓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용도 같은 거는 뭐만 지형도면만 고시하고 단계별 필요 없어요. 근데 도로, 공원, 광장 뭐 이런 거 시설이 나올 때는 뭐도 지형도면도 고시하고 뭐도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시설. 응? 시설자가 붙을 때만 뭐하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그게 답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절차는 설명했으니까 앞장 넘어가셔서 쭉 한번 이제 지형도면 작성을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대신에 오른쪽에 양괄호 4번에 준용규정이라는 말이 나와. 준용규정 있나요? 그 상단에 양괄호 4번 번호 있어요? 뭐 얼마나 적는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찾았어? 준용규정? 찾았어요? 대답 안 해? 준용규정 찾았냐고. 찾으셔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효력 발생을 줄여서 뭐라 그래? 발효된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효력 상실을 뭐라 그래? 실효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 발효 및 실효의 지형도면 작성 기준 방법과 지형도면 고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따로 출제되진 않아. 그 대신에 그 발효하고 실효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 자, 발효하고 실효 두 개 있나요? 그럼 발효는 언제? 그날. 효력 발생 그날로 발생이 돼. 근데 실효는 그날의 무슨 날? 다음 날. 여러분 지금 이거 자꾸 내는데 이걸 못 맞춰. 작년에도 여기다 답이 남아서 답이. 관리계획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기다 답을 준 거야. 뭘 줬냐면 자,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맞나? 효력 발생은 언제야? 그날이라고 그랬잖아.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딱 기억하면 시험장 가서 효력 발생 그럼 그날짜로 돼 있어야 돼. 그럼 효력이 상실했다 그러면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로 나와야 돼. 그 아까 지형도면 고시. 자, 시험에서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에 관리계획 효력 발생한다. 틀렸지? 효력 발생 그날이지.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자꾸 틀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효력 발생 언제? 그 날짜야. 그 날짜. 근데 실효된다면 그날에 뭐 다음 날짜가 있어요. 다음 날짜.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야. 몇 번씩 반복해 내는 거야. 내는 거는 계속 반복해 내는 거니까 요건 반드시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시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특례. 요것도 해년마다 지문 한 개씩 나와. 시험 문제가. 자, 다른 말로 기득권 보호 그랬어. 다시 기득권 밑에다 경과조치 이렇게도 써봐요. 같은 말이야. 기득권 보호한다. 경과조치다. 이건 공식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기득권 보호는 원칙하면 뭐뭐할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요 착수한 자는 뭐뭐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세 개 단어. 뭐뭐? 요 당시 이미 하고 요 뭐 나온다? 요거 나와. 세 가지가. 요게 기득권 보호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문제 읽었더니 조 지문 3개가 나와. 그럼 아무 절차 필요 없이 뭐하라? 계속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다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지금처럼 관리계획 결정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읽으면 돼? 관리계획 결정 읽으면 돼. 다시 여기가 환원으로 들어가서 환원. 그럼 뭐해? 환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읽으면 돼. 그 앞에 단어가 관리계획 써 있으면 여기도 뭐야? 관리계획 관계없이 이렇게 읽으면 돼. 저 앞에가 환원 써져서 환원. 환원에 관계없이 계속하라. 이렇게. 뜻 이해되나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지문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뒤에가
신고 후에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 뜻이야. 신고라는 말은 요 맨 앞에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네 가지 중 하나. 특히 시가화 조정구역 아니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가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가 정비구역 이렇게 네 개 이름 중에 하나가 써 있으면 그때는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세 개 단어가 있어도 뭐 해야 돼?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 신고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시가화나 수산자원은 3개월 안에 이렇게. 근데 도시개발 정비구역은 30일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 이거는 시험에서. 해년마다 모든 시험에는 요 지문이 한 개씩 꼭꼭 들어가. 지금 요거는 지금 무슨 법인가요? 국토계획법이죠. 요건 도시개발법, 요건 정비법에 있어요. 정비법에.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한꺼번에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읽다가 다시 한번. 자,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이 지문이 보이면 뭐하라? 계속한다. 그냥 찾으면 돼. 근데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앞에가 뭐가 보여? 시가화, 수산자원, 도시개발, 정비구역 요런 지문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야? 신고해야만 계속한다 이렇게. 뭐 신고하는 날짜도 또 나와 시험에서 3개월이냐 30일이냐 이렇게요. 구분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내가 한번 다시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 고기 잡고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95쪽. 95. 맨 아래 경과조치 찾았나요? 그거 단어가 뭐뭐 보여?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세 가지 보였죠? 근데 맨 앞에가 무슨 구역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나와 있죠? 그럼 뭐 해야 돼? 신고. 근데 신고도 며칠? 30일 안에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142페이지 펴보세요. 142쪽 하단 아래쪽에 양괄호 4번 경과조치 보이나요? 그럼 또 거기에 당시 이미 착수한 자 보여요? 근데 앞에가 무슨 구역 나오면? 정비구역이 나오면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날짜 며칠? 30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법에 낼지는 몰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데 대부분 답을 줘, 답을. 맞는 답이든 틀린 답이든 여기서 나오니까 요거 하면은 다른 지문 4개 몰라도 답 찾겠죠? 이런 식으로 잘 나와. 반드시 구분해 두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5월 달부터는 이제 공통적인 거, 어느 법에 있어도 공통적으로 해놓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즉 세계법의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자, 그러면 지문 자 3번에서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만 읽으시면 돼. 동그라미 2번은 책이니까 써놓은 거지. 시험에는 안 나와. 동그라미 2번은. 이해됐나요? 그 3월인에 신고하라 그까지만 읽고 2번에 신고한 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읽지 말란 이야기야.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관리계획의 정비 그러면 기본계획처럼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광역에는 타당성 검토 규정은 없죠. 기억나나요? 대신에 광역도시는 기초조사할 때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죠. 확인하는 거. 그게 차이점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구분해 두셔야 돼. 양괄호 2번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 넘겨서 국공유지 처분제한. 국공유지 처분제한은 위반했다. 그럼 무효다. 요게 답이야. 근데 맨날 우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고. 그냥 답만 딱 외우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가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요게 이제 중요해. 또 어렵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은 이제 공법은 보통 좀 쉽게 느끼는 게 있고 어렵게 출제되는 게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렵고 쉽고는
똑같아. 똑같은데 여러분이 체감이야, 체감. 느끼는 개념이. 그러니까 41번부터 쉬운 문제를 주면 굉장히 쉽게 느껴져. 근데 41번에다 어려운 거 하나 딱 넣어놓지? 그럼 그 다음부터 어렵게 느껴져. 결론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도가 좀 달라져. 그때 조금 어렵게 낼 때 요거 나와, 요거.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근데 쉽게 나올 때는 요걸 안 줘. 작년도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공부 올해는 어떻게 할까? 뭘 어려워. 똑같은 거 나와, 똑같은 거.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여러분 시험은 책에 있는 게 나오니까, 책에 있는 게. 안 배우는 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걸 내느냐 안 내냐 그 차이란 이야기지. 공부할 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 아, 작년에 안 나왔지? 올해는 좀 나오겠지?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게 공부 방법이야. 이걸 완벽하게 알고 가면 어렵지 않죠? 근데 대비 안 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렵지. 그 차이지. 뭐 공법에는 난이도라는 게 없어. 난이도라는 게. 에? 난이도는 뭐냐면 이런 거지.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좀 쉽게 느껴지지.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좀 어렵겠지. 이 느낌 차이, 느낌 차이. 똑같은데 배운 건데. 그래서요, 요 틀린 것을 찾아라가 7대3으로 나오지? 그러면 쉬워, 시험 문제가. 틀린 걸 찾아라가 7, 옳은 걸 찾아라 3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6대4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찾아라가 6이고 옳은 거를 찾아라가 4가 되면 조금 개념 자체가 벌써 틀려져.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로 내, 이런 걸로. 공부 못한 사람 특징은 뭐라 그래? 떨어지면. 난이도가 높아서 떨어졌다고 그래. 그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어디 가서 말하려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이런 걸로 구분해, 이런 걸로. 틀린 걸 찾아라를 좀 많이 주면 여러분 아무래도 느낌이 쉽지. 근데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자꾸 내봐. 그러면 자꾸 어렵지. 느낌 자체가 그런 거지. 뭐 난이도, 내용이 어렵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다 합격해서 올해 난이도는 참 쉬웠다 이렇게 말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잘못되고 나서 후회받자 필요 없어. 지금 잘하시면 되니까. 보통 보면은 5, 6월 달이 거의 합격, 불합격 좌우를 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 10월 달에 가서 뭐 점수 그게 아니라 점수가 10월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마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시면 괜찮아. 뭐 점수는 상관없어. 점수는 꼭 60점 나와야 이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된 사람이 있어. 그 나머지 이제 외워가는 거 외우기만 되는 거. 근데 기본 틀이 안 잡히는 게 힘든 거지. 이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돼. 예를 들어 국토계획 보면 순서라도 외워져야지. 순서. 우리가 배우는 순서. 자, 처음에 무슨 계획 나와? 광역,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그럼 관리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가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그런 체계를 잡는 게 훨씬 빨라. 여러분들 몇 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를 외워도 어디에 써먹을 줄 알지. 여러분 공부 안 된 사람은 답을 알려주지 시험장에서 못 풀어먹어. 그걸 왜?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특강하면 막 알려달라고 그래 답을. 그럼 알려줄 수는 있지. 알려주는데 못 풀어먹지. 그러니까 기본 체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특강이 왜 중요하냐. 짧은 시간에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뭐 공부를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나니까 그래 짧은 시간에 요런 걸 하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암기하는 건 이제 외우고 하시면 돼. 그때. 지금까지는 제가 외우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준 거 있죠. 이제 요런 거 외우라는 거. 뭐 기득권 하면 뭐 나온다? 당시, 이미, 착수. 3개만 외우고 하라는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시험장 가면 딱 보여. 그럼 바로 답 나와.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저 4개 구역 이름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런 걸 주잖아. 개발제한구요. 개발제한구는 당시 이미 착수한 자 해도 신고해 안 해? 그렇지 안 하지. 작년도도 요걸 딱 내놓은 거잖아. 근데 요것도 신고하라고 해서 틀린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단어가 3개 나올 때 신고라는 것은 앞에가 몇 개? 4개가 나올 때만 신고야. 그러면 그거 4개 아닌 거는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요. 그런 개념을 알고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럼 6번에 보시면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자, 이걸 다른 말로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
결정 절차의 특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지. 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용도지역 지정한다. 그 말이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럼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게 뭐다? 용도지역 지정됐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럼 여기서 절차라고 했으니까 결정 절차는 입안에서 뭐 하는 거다? 결정고시 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특례니까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이 관리계획 결정고시 거치지 않고도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언제 써먹는가를 상식적으로 해봐요. 지금 아파트 막 빨리 지어야 돼. 근데 아파트 지으려면 용도가 뭐로 돼 있어야 돼? 도시가 돼야 돼, 도시. 근데 도시는 이미 개발돼서 땅덩어리가 없는 거지. 그럼 보전지역에 가서 도시로 변경해서 그때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바로 도시력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도 바로 그냥 바뀐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특례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 딱 두 가지 이름이 떠올라야 돼. 뭐에 대해서?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지정 특례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법률? 다른 법률. 다른 법률에서 뭔가를 지정고시를 해줘. 다른 법에서 지정고시하면 또 지정의 특례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지문이 시험에 나올 거잖아. 용도지역 지정 특례 그러면 딱 두 가지. 뭐뭐 있다?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특례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법률을 이용해서 특례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유수면은 항상 어디를 잘 말하냐면 바다에 한한다 이렇게 해놨어. 항상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어디다? 바다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럼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바다를 매립했을 때 특례는 어떤 지문이 나와야 되냐면 이웃 용도지역,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다라는 게 뭐라고 그래? 간주된다. 간주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의제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뭐뭐 된 것으로 본다. 줄여서 간주된다. 또는 의제됐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간주되면 그 뒤에 뭐 해야 된다? 고시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특례는 항상 이 법에서 무슨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끝에 있는 답을 찾아야 돼. 항상 공유수면에서 특례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일 때는 이 법으로 다른 법에서 지정했는데 무슨 법에서? 우리 이쪽 법에서는 무슨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시험장에 가서 요거 찾는 거야. 지정된 것으로 보느냐,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주려면 여기다가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이렇게 줘. 그럼 틀린 걸 찾아야 돼. 그럼 여기다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내겠지. 이게 틀려, 용어 자체가. 공유수면의 특례는 끝에만 해봐. 끝에 어떻게 된다고? 지정된 것으로 봐. 지정간주야. 근데 법률일 때는 결정고시야.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요게 답을 찾는 요령인데 우리 시험장 가시면 이제 초보들은 요걸 바꿔놓으면 이때부터 못 찾는 거야. 다 맞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써도 못 찾아.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답을가 공유수면 나온지 법률이라는 이름이 나온지 그걸로 답을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럼 공유수면에서는 특례인 경우가 있고 특례가 아닌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자, 양과로 1번. 첫 줄 끝에 매립 목적이 찾았나요? 굵은 것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하면 같은 때. 그게 포인트예요. 같은 때. 그러면 특례니까 그 다음 줄 무슨 절차 없이 위반 결정 절차 없이도 그 다음 줄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거? 지정된 것으로 보고 뭐 해줘야 돼? 고시해야 한다. 그럼 2번에 보면 첫 줄 끝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어떻게 돼 있어? 다르다. 같으면 특례되는데 다르거나 이렇게 나왔어. 또 둘 이상 용도 지역에 뭐 돼 있거나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그 다음 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로 지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게 공유수면. 그럼 여기 공유수면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다. 그러면 공유수면 바다는 용도는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 그러죠. 항상 바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요 단어 들어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다는 수산자원 보호 육성 기억나나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한다. 바다에 있는 자원은 육성해서 보호하라. 이런 개념들. 그러면 이제 요 옆에 바다 옆에가 이렇게 이제 용도들이 있어. 농림도 있을 수 있고, 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 또 이렇게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또는 자연. 이런 식으로 용도가 있을 때, 자, 요만큼을 좀 보세요. 여기를 매립하려고 한다. 그럼 매립 목적이란 게 있겠죠? 왜 매립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간단한 게, 저기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공장으로, 공장 용지로 쓰기 위해서 매립할 수도 있다. 1번 목적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목적이 같나요? 농림지니까 농사 짓는 지역이죠. 그래서 목적이 같아 이럴 때는 그러면 무슨 절차 없이도 입안에서 결정 절차 없이도 자 이웃하고 있는 게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 이웃한 농림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알리는 게 뭐다? 고시. 이래서 여기가 고시가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럼 입안에서 결정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되겠지. 거친다는 게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내가 필요한 해당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단어 다를 때는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하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요만큼을 매립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용도에 막 걸쳐있지 둘 이상. 특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둘 이상 용도지역에 뭐 돼 있다? 걸쳐져 있다. 이웃했다. 그럼 특례? 아니다. 뭐 아니면 어떡하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공유수면은 틀리면 점수 안 올라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자, 같으면 요거 하나 찾는 거고 특례는 같으면이잖아.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근데 시험에 그거 안 나와도 돼. 같으면 그럼 끝 문장 바로 나와. 이웃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고 뒤에 고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험에서 꼭 고시해야 된다 이 말 안 써도 상관없어. 지문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간혹가다 고시 안 해도 된다 이래서 틀린 거지.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례 아닐 때 자 지정 목적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하고 다르다 이 말 나올 거잖아. 다르다. 또 걸쳐 있거나 이웃했다. 그럼 특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단어 관리계획 결정으로 어떻게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정해야 한다. 보기 다예요. 이제 법률일 때는 두 가지가 나와.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농림이나 자연으로 결정 고시 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하는데 저거는 별로 안 어려워. 여러분 시험에서 맨날 이거 내니까 요걸로 내면 거의 다 틀리고 나와. 알고도 틀려 이거는. 시험장 가서 배운 거는 같아. 지문 나와. 맞아. 근데 답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저쪽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는 여러분 책에 보면 자 1번 지문 읽을게 봐요. 도시지역으로 의제하고
다음에 구역 등으로 뭐를 했어? 지정고시.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미 다른 법이 나올 건데 다른 법으로 뭐를 했어? 지정고시가 됐어. 그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해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 그래서 1번 하나만 내가 거기다 써드릴게 봐봐요. 1번이 지금 무슨 법이 나왔죠? 항만법. 그럼 항만법은 이 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 법, 그러면 현재 배우는 법을 이 법이라 하고 이 법 아닌 거를 전부 다른 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다 한 번만 표시하세요. 지금 항만법에 의해서 무슨 구역 나왔나요? 항만구역.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거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항만법에서 뭐를 지정고시했다? 요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거야. 위에 있는 지문이잖아. 위에서 뭐 했어? 지정고시된 지역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이 항만구역을 뭐 하면 지정고시를 했어. 지정고시를. 지정고시 했는데 요게 어디 지역에 붙어 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이 된 공유수면이라면 무슨 지역으로 보자?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자.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기억하시면 돼. 자, 어촌어항법에서 뭐를 지정고시했어?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했어. 조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법 이름 나오면 그 법에서 뭐를 했어? 지정고시를 했어. 항만구역을. 근데 그것도 어디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이 된 공유수면일 때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요. 자, 여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도시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도시지역이에요. 자, 그럼 도시지역 옆에가 항만구역이 지정됐어. 여기는 어항구역이 지정됐고. 근데 이 항만과 어항구역이 무슨 법에서? 다른 법에서 지정고시 돼서 다른 법에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지역에?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요 뜻이에요.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관리지역 옆에가 항만구역이 있다. 옆에가 어항구역이 있다. 그럼 이 항만과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름 맞나요? 아니죠. 항상 항만과 어항이 특례가 될 때는 무슨 지역에 붙어 있을 때? 도시지역에 붙어 있을 때야. 그 왜인가 이해를 해볼게요. 도시지역은 개발지역이죠. 개발지역. 바다는 보전해야 되죠. 근데 도시지역 옆에 붙어 있는 바다는 청정구역이요, 오염구역이야.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럼 오염됐는데 자연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것만큼 뭐로 보라? 도시로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안 되느냐? 관리지역은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보전이죠. 그럼 보전지역에 있는 요거는 그대로 무슨 지역? 그대로 자연이니까 다른 걸로 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붙으면? 도시지역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 항상 우리 용도는 개발하면 어디? 도시, 관농자 그러면 보전 이거 배우셨지? 그게 여기서 써먹어야지. 무조건 도시는 개발 쪽이야. 그럼 개발되면 도시지역 옆에 있는 바다는 깨끗하지가 못해. 울산도 마찬가지죠. 울산광역시 매 개발하다 보니까 바다 깨끗하진 않아. 깨끗하다고 해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용도로는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봐. 도시적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항만 어항은 그냥 답 찾으면 안 돼. 무슨 지역 붙어 있다? 도시지역 붙어, 이게 답이야. 도시지역 붙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택지개발 촉진법의 무슨 지구? 택지개발지구. 그럼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법에서 지정고시했어?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지정고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 상관없죠? 어느 지역에서 이게 지정됐던 간에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 자, 이해를 해볼까요? 지금 자연환경이야. 그럼 여기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죠. 근데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은 거야, 아파트. 응?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걸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변경. 그럼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변경시켜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때 여기다 무슨 지구만 지정하면? 택지개발만 지정하면 여기만 바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로 바뀐다 그 뜻이야. 절차 없이. 그럼 어느 게 더 빨라요?
다른 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개발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아파트 짓는 게, 자, 우리 여러분 택지가 뭐야? 택지. 건물 짓는 땅이지. 쉽게 말해 건물 짓는 땅. 그럼 아파트도 뭐야?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아파트 지을 때는 그 땅이 개발지역 아니면 무슨 지구 지정하면 돼? 택지개발 지정하면 돼. 그럼 지정과 동시에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 도시지역 바뀌어. 그럼 그때부터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산업입지법이라는 그 당구장 표시 5번 밑에 보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면 산업입지법이라고 그래. 그럼 산업입지법 밑에다 산업단지를 하나 써보세요. 거기 산업입지법에다가 산업단지. 잘 보세요. 그럼 산업단지도 무슨 법에서 지정?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어. 지정고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산업단지가 원래 뭐냐? 공업단지였어. 옛날에 공업단지. 그래서 공업단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공단 그래. 공단. 지금은 공단이라고 안 하고 산단 그래. 그 산단이 산업단지 약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면 우리 요 경상도 쪽 보니까 막 논바닥 위에 큰 막 광고판 세워놨잖아. 국가산업단지 막 이런 거. 그게 산업단지 종류야. 그래서 산업단지는 종류가 몇 개? 그러면 4개가 있어. 4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도시첨단, 그리고 농공이야. 농공단지.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뭐 드는 거야? 공장 짓는 거지. 공장. 근데 농공이니까 어디를 말해? 농촌지역 공업단지야. 농촌지역 공업단지.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돼. 일반적인 공장 3가지는 전부 주로 어디지요? 도시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그러니까 공장은 보전지역에다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어디 지역에만? 도시지역에만 지어야 돼. 그러면 자 개발할 수 없는 땅에도 무슨 단지만 지정하면? 산업단지만 지정하면 거기는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보고 공장 만들게 하자. 그 뜻이야. 단 뭐는 빼고? 농공은 빼고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온 때 할 때 잘 들어봐요.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어. 산업단지 그럼 4개를 말하니까 틀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게 시험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지일 때 이름이 반드시 몇 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가 나와야 돼. 국가, 일반, 도시첨단. 요것만 도시지역 결정고시지. 산업단지 그럼 농공까지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 써주는 예야. 앞으로 산업단지 종류 몇 개? 4개. 근데 도시지역 될 때는 몇 개만? 3개만. 네, 이해되셨나? 근데 우리 기출문제 나오는데 그거 이해를 못하는, 아니, 산업단지 맞는데 계속 우기시면 안 되는 거야. 산업단지 종류 몇 개? 4개. 4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요 뜻이야. 3개만. 마지막, 전원개발 촉진법에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 지정되면 거기도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봐. 근데 문제는 요거는 그대로 내지 않고 끝에를 내,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니까 요거는 도시지역 되는 것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 봐야 돼. 그냥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으로 나오면 도시지역 맞아. 근데 뭐만을 설치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구분됐나요? 자, 다시. 항상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무슨 구역이? 항만이나 어항구역이 어디에? 도시지역에 붙어 있는 경우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지역 안 따지죠? 자, 자연에다 택지개발 지정해도 거기는 무슨 지역? 도시. 그럼 농림에다 택지개발 지정했어. 여기도 무슨 지역? 바로 도시지역 되는 거지. 이거 됐나요? 그럼 다시. 자, 농림지역인데 국가산업단지 지정됐다.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 일반산업단지 지정됐다. 여기도 도시지역. 여기는 도시지역이니까. 또 여기다가 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됐다. 그럼 여기도 뭐다? 도시지역. 자, 여기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됐다. 여기도 도시지역. 여기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됐다. 도시지역. 됐나요? 그러니까 1번, 2번만 무슨 지역에 연접이 돼야 돼? 도시지역. 3, 4, 5번은 아무 지역이나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무슨 지역 이게 써지면 꼭 거기서만 나와야 돼. 무슨 지역? 그럼 거기서만.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아무 데나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좀 시간상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좀 쉬었다가 아예 요거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맑은 정신에,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쉬었다. 요거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